네, 9월 11일 목요일 코인 마켓워치 코마와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신속하게 정보를 전해줄 두 분 기자님 모셨습니다. 블록체인 투데이 이은주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인사드립니다. 뉴스웨이 한종욱 기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들이죠. 시청자 여러분 지금 20명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코마워 보러 와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알찬 정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요 코인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볼까요? 한동안 이 박스권을 머물렀던 비트코인이었고 볼리저 밴드도 계속해서 좀 이 폭을 줄여가고 있었는데 어제 PPI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좀 하회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덕분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2% 상승을 했고요. 오늘도 소폭 상승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이 주요 이슈 금리 인하 이슈인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저녁 말씀하신 대로 좋은 소식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네.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0.1% 하락하면서 기존 시장 전망치였던 0.3% 상승해서 굉장히 빗나간 수치를 보였습니다. 네. 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 상승했는데요. 네. 이조차 전문가 전망치인 3.3%를 하회하면서 굉장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도매 물가라고도 불리는 이 생산자 물가 지수 PPI는 네.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서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네. 일단은 PPI가 전월에는 월간 0.7% 상승해서 연간 상승률이 3.1%를 넘어섰으나 네. 한 달 만에 다시 낮아졌습니다. 맞아요. 지난번 PPI가 굉장히 좀 높게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MOM 기준으로 0.9% 나오면서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을 표했는데 이번 PPI 덕분에 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커졌죠. 네, 맞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에 5월, 6월, 7월 모든 달의 PPI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지난달 가격 인상을 자제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도매 물가 상승률이 4개월 만에 이제 처음으로 예상치 못하게 하락하면서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네. 네, 오늘 이제 또 나올 중요 지표 중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있는데요. 그렇죠. 매주 목요일마다 또 같이 기다리고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네. 함께 있다 보니까 이 지표도 하회하게 된다면 다음 주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시장 컨센서스입니다. 네. 네. CPI를 오늘 좀 확인을 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했죠? 네, 매일매일. 역시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네.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사실 여러 차례 파월 의장을 공격하면서 네. 몰아붙였었는데요. 네. 파월은 지금 당장 금리를 크게 인하해야 한다. 그러니까 빅컷을 주장한 거죠. 네. 그러니까 25 베이스 포인트가 아니라 그 이상 해라. 사실 이렇게 또 압력을 주면서 계속해서 이 자신의 여론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어제 또 무슨 표현을 했더라? 디제스터, 재앙이라고 파월 보고 지금 금리 지금 이거 보고도 인하를 안 한 게 맞냐? 재앙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푸시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재앙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오늘은 또 이제 스티븐 미란, 그러니까 어제였죠, 사실. 스티븐 미란, 자신의 최측근인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연방준비제도 이사로 지명을 했어요. 네. 이 말인즉슨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못했던 연준을 장악하는 하나의 초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계속해서 파월 의장을 해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네. 시장에서는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시카고 상품 거래소 페드워치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변동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래프를 보시면은 시장 자체는 100% 지금 금리 인하를 확정 짓고 있어요. 네.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빅컷을 하라는 얘기를 언급한 것처럼 네. 이제 25 베이스 포인트냐, 50 베이스 포인트냐를 두고 저울질 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은 네. 9월, 그러니까 연준이 9월 금리를 50 베이스 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8%.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뀌고 있는데 네.
7.8%에서 한 10%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는 50bp를 인하할 거다. 네. 나머지 90%는 아니다. 25베이스 포인트 정도 할지 않을까. 아무래도 파월이다 보니까 네.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쵸. 점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역시나 파월 의장이 워낙 이 데이터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투심이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도 담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파월 의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플레 지수가 이제 이번 PPI와 CPI인데 네. 고용률이 조금 안 좋게 나왔어도 사실 인플레에서 이렇게 잘 나오게 되면은 파월 의장으로서 명분을 좀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 자체는 뭐 이견은 없어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비트코인이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 이제 코마워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일단은 제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조금씩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왼쪽이 2020년 3월 그래프고요. 2020년이요. 네, 뭐 이것도 같은 그래프인데 저기 선이 그어진 부분이 이제 네. 지금 이제 인하하는 시점으로 보는 거죠. 이 왼쪽이 2020년, 네. 지금이 현재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단이 이제 그 금리 인하를 했던 그러니까 지표가 이게 내려가는 지표를 보는 건데 네. 당시 3월에 파월 의장이 이제 100베이스 포인트를 인하를 했어요. 네. 네, 사실 비커지죠. 긴급으로 인하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때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하다가 갑자기 상승을 하면서 네.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좀 비컷이나 뭐 이렇게 과감하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네. 오를 거다. 지금도 왜냐하면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바로 오를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이때가 코로나인 점 좀 감안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코로나 당시에는 이제 비트코인 자체도 함께 하락을 했는데 네. 이때 이제 양적 완화를 하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 올랐습니다. 네, 오른 거고 데이터도 좀 극히 적은 상황에서 일단은 좀 전체적인 금리 인하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를 보려면 다음 그래프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금리 인하일이 있고 금리 인하 폭과 이제 뭐 종가 그리고 이제 전후 가격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금리 네. 인하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관계를 지금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네, 일단은 양적 완화를 했던 20년에서 22년 사이는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네, 특히 이제 2020년 3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100 베이스 포인트를 인하하면서 제대로 이 양적 완화 효과가 나왔는데요. 네. 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 다음 그래프인데 다음 그래프요. 네. 네. 1개월간 수익률을 볼 수 있습니다. 3개월간이나 1개월간을 제가 가져왔는데 네. 우선은 금리 인하를 당장 한다고 해도 그래프처럼 당장 오르는 게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당장 이 네. 금리 인하 다음 주에 금리 인하 하겠습니다 한다 해서 바로 오르는 건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네. 보통 통화 정책이 6개월에서 9개월 안쪽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한 달, 세 달을 봤을 때 조금 저하된다는 거죠, 오히려. 특히 이제 매크로 영향도 많이 받는데 네. 뭐 QT나 QE 둘 중에 하나를 할 때 또 네. 중요하고 뭐 특히 지난해 11월 같은 경우에는 QT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미국 대선 영향을 받았는데요. 네. 이제 당시에는 트럼프 공화당 후보였죠.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뭐 비트코인을 뭐 미국을 비트코인 수도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발언을 계속하면서 양적 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해서 상승하는 곡선을 그렸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금리 인하를 당장 한다고 해서 내 비트코인이 뭐 2, 3% 오를 것이다. 뭐 이렇게 조금 예측하는 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냥 금리 인하만 무조건 때리면 바로 이렇게 상승할 줄 알았는데 조금은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사실 파월이 계속 조롱을 받고 있는 이유가 네. 6개월, 9개월 뒤까지 기다릴 마음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네. 그쵸, 그래서 그쵸.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뭐 파월이 미스터 투 레이트, 너무 늦은 사나이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을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커뮤니티에서는 거의 이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파월이 적이군요, 거의. 거의 적이라고 보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또 다른 소식이 있었습니까? 네,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이라기보다는 네. 일단은 이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미국의 핵심 부서, 그러니까 네. 뭐 이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좀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네.
현지 시간 10일로 그러니까 폴 애킨스 SEC 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원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가졌습니다. 뭐라 했죠 거기서? 네, 여기서 바로 좀 네.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 네. Crypto's time has come. 가상자산의 시간이 왔다. 네, 맞습니다. 크립토의 시간이 왔다. 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게 SEC 위원장이 맞나? 그러니까요. 왜 크립토 위원장 아닌가? 약간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 대사뿐만 아니라 이 말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발언을 같이 했는데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 대기업만 버틸 수 있는 규정으로 혁신가들에게, 그러니까 크립토 하는 혁신가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우리 크립토 하는 사람들 잘 키울 거다. 이런 쪽으로 간접적으로 시사를 했고, 네. 또 이제 가상자산 플랫폼이 슈퍼앱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일관된 규제 체계 아래에서 네. 플랫폼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이러면서 대놓고 지원하겠다, 네. 서포트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SEC 위원장까지 이 크립토 시장을 계속해서 밀어주니까 앞으로의 이 암호화폐 시장 성장세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 상승세 오늘도 좀 상승하고 있는데 지속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거래 흐름으로 본 전망 어떻습니까? 네, 지금 좀 차트상에서의 움직임들 통해서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불리는 자산이 금이잖아요. 그쵸. 근데 최근 금과의 상관관계가 음수로 좀 돌아서면서 안전자산보다도 위험자산에 대한 성향이 조금 더 짙어지는 모습이 비트코인에서는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상관관계 개수가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 0.5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비트코인이 말 그대로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금과의 약간의 상관관계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최근에는 위험 심리, 이 위험 자산으로 더 분류가 되면서 인식이 되면서 네.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서서 저희가 한 기자님과 함께 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리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미리 좀 전망을 해봤는데 네. 사실 비트코인의 가격의 고점을 잘 맞춰볼 수 있는 차트 중에 하나가 바로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요? 오늘 코스피가 이게- 신고가 돌파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코스피가 신고가를 찍을 때 그때가 비트코인의 정점이었던 게 과거 사이클에서 매번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괜히 불안하죠. 아, 코스피가 오늘 신고가를 가버리는 바람에 그쵸? 우리는 이제 11만 달러밖에 안 됐는데 네. 코스피가 정점을 찍으면서 비트코인도 끝물인가 하는 좀 우려감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2011년 6월에서 7월 그리고 2017년, 2021년까지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을 때 비트코인이 함께 신고가를 돌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보통은 이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 거시경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으로 우리가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 특히 글로벌 무역 역학에 영향을 받는 코스피라던가 신흥시장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곳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올라올 때는 네. 자금들이 흘러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 같은 날 이 코스피의 신고가와 함께 그렇다면 비트코인도 정점인가 하는 좀 물음표를 들게 하는 차트도 함께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역시나 이 PPI 데이터를 보고 사람들이 기준금리가 인하될 그렇죠. 거라고 예측이 되니까 네. 막 좀 위험 시장 들어가서 나 돈 좀 벌어보자 해서 네. 코스피 들어가고 맞습니다. 비트코인 들어가는데 네. 이게 커플링이 돼가지고 네. 고점이 둘 다 찍히면 네. 여기서 끝일 수도 있다. 그렇죠. 또 안타까운 건 나스닥 S&P 네. 다 신고가 돌파하고 오늘 코스피 신고가 돌파했잖아요. 그쵸. 지금 우리만 돌파 못했거든요. 힘을 내줘야 됩니다. 비트코인 좀 힘내줘야 힘 되는데. 내줘야 되고요. 네. 좀 그래도 긍정적인 데이터들을 조금 더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신고가 돌파를 홀로 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네. 좀 안심할 수 있는 게 괜찮아. 우리 기관들이 사주는 시장이잖아. 현물 ETF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사실 현실적인 데이터를 보면 현물 ETF의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요? 네. 실제로 중앙화 거래소 한마디로 뭐 업비트라던가 빗썸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거래소에서 나오고 있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평균 거래량이 158억 달러로 찍히고 있는데요. 네. 이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하루에 거래 대금이 17억 달러밖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전체 거래량 중에 기관들이 사주는 거는 10%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관만 너무 믿고 네. 있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도 있다라는 차트로도 풀이를 해볼 수가 있고요. 기관 매수세가 좀 줄어들면 아무래도 이 상승하는데 좀 힘에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좀 네. 걱정은 되네요. 조금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여기서 또 긍정적인 부분이 네. 오늘 지난 7월 이후 최대치의 현물 ETF 거래량이 자금을 통해서 또 시장에 들어오긴 했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은 계속해서 좀 순유출이 이어지다가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미국 시간 기준으로 현물 ETF에서 1조 원 넘게 순유입이 기록이 되기도 했는데요. 다만 우리가 계속 믿고 있었던 기관이 생각보다 거대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좀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또 긍정적인 온체인 데이터 중에 하나는 바로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해시레이트요. 네,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연산 능력을 지표로 나타낸 건데요. 채굴자들이 참여하면 할수록 해시레이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네. 보통 채굴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비트코인을 또 해킹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같이 높아지거든요. 네. 한마디로 보안성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기관이라던가 좀 큰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조금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자산으로 인식을 해줄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올라간다. 이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온체인상에서의 데이터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앞에서 이미 다른 지수들은 다 신고가 돌파했는데 우리만 못해서 좀 아쉽다. 좀 이런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단기적으로 우리도 함께 급등할 수 있을지 이 차트를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볼린저 밴드라는 차트인데요. 우리 네. 앵커님께서도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종종 언급을 해주시는데 네. 지금 월봉상의 볼린저 밴드가 역사상 최대치로 좁아져 있습니다. 계속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 이런 그렇죠. 소리죠. 보통 응축을 그렇게 오래 하면은 네. 무조건 폭발이 다음에 나오잖아요. 위로든 아래든 위든 아래든 모르지만 네. 일단 우리 희망회로로 위로 가는 걸로.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쵸? 일단 위로 가자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월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볼린저 밴드가 엄청나게 좁아진 역대 최대 구간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4분기가 비트코인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하나의 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극단적인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의 비트코인의 가격 지금 대비해서 2배 이상 가는 거 전혀 놀랍지 않다라고 볼린저 진짜요? 밴드를 통해서도 함께 어허허.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선까지 좀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직전 신고가가 12만 1,000달러를 우리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단기적인 목표가로도 일단 직전 고점인 12만 달러까지는 이번 달 안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네. 다른 지수들 대비해서 조금 상승의 폭이 더디다, 조금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온체인 데이터라던가 여러 가지 보조 지표 상에서 비트코인의 모습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거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비트코인 전망까지 살펴주셨고요. 이렇게 두 분의 기자님께서 좋은 소식들 전해 주시는 동안 댓글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종욱 기자님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어요. 기자님 되게 똑똑이 느낌이시네요. 모범생 느낌. 그리고 오늘 역시나 이은주 기자님은 엘레강스 하시네요. 라는 이런 코멘트가 달렸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댓글이 터프가이님께서 리플 10만 개 가지고 있는데 빨리 올라라. 그러면서 비트코인에서 리플로 갈아타세요. 뭐 이런 토론들이 또 저희 댓글상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실시간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댓글, 채팅 많이 남겨주시고 궁금한 코인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A의 예측을 하고 있으니 많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더리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너무 잔잔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사를 통해 봤는데 알리 마르티네즈 암호화폐 전문가가 X에 지금 제가 볼리저 밴드를 좀 볼 줄 알거든요. 근데 볼리저 밴드가 급격히 좁아지면 아까 이은주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퀴즈가 날 수 있다를 이 전문가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너무 잔잔하게 가는데 나중에 이제 빵 터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근데 너무 답답해요. 이 금리나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이더리움 가격 변동 왜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거죠?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좀 아쉽죠. 왜냐면은 그동안 이더리움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행보가 며칠만 좀 지속된다고 해도 왜 더 5,000달러가 가지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답답해 하실 수 있는데 네. 계속 관심은 뜨거운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 이제 톰리 의장님께서 또 이제 계속해서 비트마인
이끌고 네. 이더리움을 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근데 다만 이제 기관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네. 일단 항상 매도의 그 정황도 좀 같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이제 이더리움 트레저리 보유량이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5월 달에 이제 첫 그래프가 시작인데 4개월 만에 지금 전체 이더리움의 10%를 이제 ETF나 아니면은 DAT, 그러니까 이제 트레저리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네. 10%인 거죠. 그렇죠. 네, 이제 1,200만 개가 이제 있는 건데 네. 이 정도로 기관에 대한 관심이 계속 뜨거운 상황에서 음. 어쨌든 부진했던 이더리움이 네. 거의 2배 이상, 뭐 2,000달러에서 뭐 네. 4,000달러까지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랐죠, 네. 진짜. 네.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신다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조급증을 내지 않으시는 게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저 최근에 제가 혹시 이제 앵커님께서는 네. 톰리 의장의 그 트위터를 팔로우 하시나요? 아니요, 팔로우 안 하고 있는데. 네, 팔로우 안 네, 네, 그 최근에 네. 그 어디 행사에서 네. 톰리 의장이 저기 세일러 형님이랑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셀카를. 마이클 네, 셀러, 마이클 셀러, 네, 스트래티지 스트래티지 의장, 네, 네. 창업자랑 셀카를 찍었었는데 네. 사실 이 둘이 셀카를 찍었다는 것 자체로만도 굉장히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는 기업을 가진 사람과 네. 이더리움 스테이킹 기업의 이 회장과 네, 맞습니다. 둘이 만났다는 거 진짜 조금 센세이션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계속해서 톰리 의장이 뭐 간접적으로 뭐 이제 마이클 셀러는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뭐 비트코인 맨날 AI를 가지고 올리고 네. 살 거다 매주 월요일마다 말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좀 톰리 의장도 이런 행보를 좀 따라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더리움이 맥도날드 배당률을 넘었다고요, 또? 네 맞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주 근사치지만 네. 지금 80억 달러, 그러니까 스테이킹 보상이 80억 달러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뭐 그 기관 보유량이 10%인 상황에서 네. 이 스테이킹되는 이더리움의 배당률이 코카콜라를 4억 달러 차이로 근소하게 돌파한 거죠. 네. 이제 뭐 코카콜라뿐만 아니라 맥도날드뿐만 아니라 코카콜라도 지금 네. 넘어서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배당을요. 네 맞습니다. 전통적인 미국 배당주들인데 이 어떻게 보면 이 전통적인 배당주보다 위험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더리움이 배당을 더 많이 준다. 네, 그게 맞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그런 연출되고 있네요. 상황입니다. 네. 네. 이제 뭐 맥도날드 가면은 코카콜라 나오잖아요. 그쵸. 그만큼 뭐 미국인의 대표적인 식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식문화 사이에 저희 이더리움이 껴있는 그렇죠. 아주 굉장히 상징적인 네.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ETF 프리미엄도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래프가 조금 좀 주황색으로 있어서 조금 뜨거울 것 같은데 하단의 최근 부분을 가장 보시면은 지금 이 레몬 부분으로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네. 이 부분이 이제 그 프리미엄이 높아졌다는 뜻인데 네. 사실 기관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감정을 배제하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이제 데이터와 숫자를 보고 투자를 하는데 네. 이분들이 이렇게 프리미엄이 높아졌는데도 계속 매매를 한다, 매수를 한다. 네. 이 말인즉슨 이 기관 중심으로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기관도 상승할 걸 예상을 하고 이렇게 프리미엄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사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킹도 있고, 네. 뭐 디파이에도 최적화돼 있고, 음. 또 이제 뭐 옵티미즘, 아비트럼 같이 레이어 2도 생태계도 넓은 상황에서 네.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선택하는 이유가 확장성이라는 거죠. 확장성. 네,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상승하길 바라는 뭐 이런 디플레이션 효과인데 이더리움은 반대로 되게 많은 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이 이더리움의 지금 잠잠하지만 가격 상승세에 일조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관들이 바닥이라고 판단하고 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오늘 나온 기사인데 이더리움 ETF가 잠시 연기됐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11월로 조금 연기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네. 부분도 살짝은 뭐 기대감이 조금 밀린 게 아닐까.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있었다는데 그것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이게 DAT라고 해서 이제 이 트레저리를 하는 기업 자체가 네.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 탈중앙화 금융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이 개입하는 주체가 없음을 강조하는 게 비트코인이고 그렇죠. 여기서 조금 더 민주적인 네트워크를 꾸리는 게 저희 이더리움인데 네. 이 이더리움 자체를 스테이킹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네. 어떻게 보면은 비트마인이 뭐 3%, 5% 보유량을 늘리게 된다면은 네. 이게 좀 중앙화의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크립토스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 2위나 3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사는 게 과연 긍정적이냐? 왜냐하면 어떤 사업도 없이 네. 이더리움의 자산 상승, 가치 상승으로만 이 주식 규모를 늘려가는 게 맞냐? 네.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면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뜨거운 여론이 있는데요. 샤프링크 게이밍이 이제 최근에 자사주를 좀 매입하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네. 이런 부분을 조금 의식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그 샤프링크가 83만 개의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데 네. 이게 36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시가총액이 30억 달러입니다. 아, 그러니까 보유한 거에 비해서 네. 주식이 낮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총이. 시총이 네, 낮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기하네요. 비판에 직면하다 보니까 네. 조금은 다시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의구점까지, 의문까지 이렇게 좀 남겨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더리움의 거래 현황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조금 상승하고 있어요. 1.37% 상승 중에 있는데, 거래 현황이나 전문가 전망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지금 지표에서 좀 보여지고 있는 데이터들과 네. 좀 차트적인 관점에서 전망되고 있는 부분들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상승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온체인 데이터로 지금 이더리움의 상황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소 안에 예치돼 있는 이더리움의 잔고량이 지금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간 상황이라고 해요. 네. 거래소 안에 물량이 없으면 사고 싶어도 못 산다는 거죠. 그렇죠. 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1대1 오더북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나와야만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래소 안에 물량이 없으면 사고 싶어도 계속 대기 중으로 홀딩만 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더리움의 공급이 거래소에 부족하다라는 건 가격 상승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소의 잔고량만 놓고 봤을 때 일부 전문가들은 5,000달러 다시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걸고 있고요. 사실 지난 8월에 이더리움이 올타임 하이 사이클을 찍었는데 그때 4,900달러 구간까지 오르는 기염을 보여줬습니다. 네. 다만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처음에 돌파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구간을 오랫동안 유지해주진 못하고요. 네. 띡 찍고 바로 내려왔어요. 잠깐 찰나에 찍먹했네요. 찍고 내려왔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좀 아쉬운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그 뒤로 좀 낙폭이 커졌었다라는 거죠. 4,100달러 선까지 좀 밀려나면서 10% 이상의 좀 조정을 지난 2주 동안 겪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 이더리움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실제로 거래소 안에서의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고 앞에 서 기자님도 좀 언급을 주셨지만 이 이더리움을 트레저리로 모아가고 있는 기업들의 보유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네. 말 그대로 공급 쇼크. 한마디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좀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 이더리움 막 사고 싶은 사람들 몰려오고 있는데 그렇죠. 공급이 없대. 팔 게 없어요. 팔 게 없어요. 이러면 5,000달러요, 6,000달러요 막 이렇게 더 높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네, 지금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또 하나, 이더리움이 아까 말씀 주셨지만은 이제 뭐 배당주 같은 성향이다 말씀 네. 주셨는데 그런 게 이제 스테이킹회라는 또 특별한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이자를 계속 받잖아요. 네. 그걸 이더리움 스테이킹회라고 부르는데 이더리움 스테이킹 같은 경우도 지금 사상 최고치에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이야. 보통 우리가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하면 물량을 정말 그대로 맡겨놔야 되기 때문에 네. 해당 물량은 거래가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되는군요. 한마디로 공급 쇼크에 공급 슈커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와. 거래소에도 물량이 없고 네. 사람들은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을 예치를 맡기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물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스테이킹의 이런 소식 또한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마련이 되는 소식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중요한 건 차트상의 흐름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5,000달러가도 크게 놀랍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에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3,500달러까지 되려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무섭네요. 그렇죠. 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난 2주 동안 4,200달러에서 4,400달러까지 지속적인 박스권의 횡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중요한 건 현물에 대한 거래량이 엄청나게 급감했다라는 사실인데요. 지난 8월 말에는 185억 달러의
달러의 거래량이 기록이 됐었던 반면 이번 주 9월 8일을 기준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26억 달러, 한마디로 85%의 거래량이 급감한 사실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당연히 위로 갈 수도 없겠고요. 그렇죠. 지속적인 박스권의 좁은 횡보 구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낮은 참여도의 모습이 결론적으로 이더리움을 추가적으로 가격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는 거고요. 네. 지금 차트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일본 기준으로 차트 대칭 삼각형 하단의 추세선인 4,200달러의 재테스트, 리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만약 하락하게 된다. 지금은 4,400달러인데요. 4,200달러 아래까지 떨어지면은 네. 한 번에 3,600달러까지도 밀려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 열려 있다라고 하니까 네. 해당 부근 4,280달러의 리테스트 잘 점검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업계 유명한 분석가들 또한 이더리움이 3,500에서 3,800달러 사이에 재테스트를 거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우리가 지금 부근에서 5,000달러로 바로 가기보다는 3,000달러대까지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을 겪고 다시 올라가 주는 게 올타임 하이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을 받아갈 수 있는 부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온체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단 한 번의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공급량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를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저희 리플 한번 XRP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윤주 기자님께서 리또송 노래를 불러주면서 그 리플의 또 성냐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또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5,000원 찍으면 또 춤을 추신다 이 공략 제가 아직 잊지 않고 있습니다. 댄스를 가미한 댄스. 근데 네. 저도 약간 같이 추는 추시는. 네, 같이 네. 추는 걸로. 그래서 우리 리플은 과연 5,000원을 갈 수 있을지 한번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엄청 확대를 했네요. 네. 근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달러를 굉장히 잘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는데 리플에 눈여겨봐야 할 이슈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우선 미국의 금리 인하가 유력한 상황에서 이 알트코인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에는 사실 뭐 리플이지 않습니까? 이제 뭐 올드코인이기도 하고 네. 뭐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당연히 제고되는 것도 당연한 흐름이라고 봅니다. 네. 네, 우선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저번 주에도 언급한 것처럼 싱가포르에 있는 툰즈라는 거래 이제 결제사와 네.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또 아시아 시장도 확대를 했고, 계속 확장성을 넓히고 네, 있군요. 최근에는 또 스페인에 있는 BBVA라는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네. 이 유럽 시장도 지금 노리고 있는데요. 아, 진짜요? 네, 맞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도 계속 핀테크 결제사들과 네. 파트너십을 통해서 네.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파트너십을 계속 마련하면서 어. 자신들의 코인에 대한 사용성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봅니다. 네,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싱가포르에 이어서 스페인, 아프리카까지 계속해서 리플이 확장성을 넓히고 있는데 근데 어제 이 코인베이스 지갑에서 대량의 XRP가 감소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과연 이 전문가들은 전망치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 코인 거래소 쪽에서의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크게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지난 한 주 동안 기관들이 대량으로 XRP를 매수해줬다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트코인 중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 들어왔던 인플로우를 계산을 해보니까 2위를 기록을 했고요. 맨 위에 있는 비트 이더는 빼고 그건 너무 이제 쌍두마차기 때문에 비트 이더는 빼고 그 뒤에 알트코인들의 펀드를 체크를 해보면 네. 솔라나 다음으로 XRP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호. 그래서 2,600만 달러어치의 자금 유입이 기관 쪽으로 들어오면서 여전히 대형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거래소 안에서 지금 리플의 보유량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도 이제 코인베이스 이야기를 드렸지만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에 2억 개 정도 있었던 게 3억 개까지 증가가 됐고요. 빗썸 같은 경우도 8억 개 정도의 리플이 거래소에 보관이 돼 있다가 지금은 25억 개까지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외 전 세계 주요 거래소 중 여러 곳에서 바이비트, OKX 등등 다양한 곳에서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과연 거래소의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매도의 시그널로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전문가들은 일단은 아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어제는 블랙락 쪽에서 그 물량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또 다른 관점에서의 이야기도 오늘 좀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거래소 안에서의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라는 부분은 최근에 있었던 유입 자체가 XRP 가격의 핵심 지지선인 2.73달러에서 발생했다라는 점에 전문가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상대 강도 지수인 RSI라던가 MACD 같은 경우도 매도 압력이 완화되고 있어서 차트적인 관점, 보조지표 관점에서는 매도보다는 매수의 상황에서 이 자금 유입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추가 상승에 대한 유동성 증가로 좀 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거래소들이 또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물량을 크게 가지고 들어온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대규모로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이 본인들의 이제 지갑 안에 자산을 재분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거래소에 물량을 보낸 걸 수도 있고요. 네.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존재하지만 결론적으로 매도보다는 매수의 관점에서 최근에 거래소의 물량이 늘어난 것이다라고 풀이를 하는 게 맞겠다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래들의 전략적인 포지셔닝, 거래소 유동성 확보, 단순한 매도 목적이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그렇다면 리플의 가격 우리가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 일단 주요 방어 지지선이 2.85달러였는데 오늘 이제 뉴욕 시간 기준으로 3달러를 돌파를 해주고 추가적인 상승을 국내 시간에서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03달러를 돌파하면은 강세 시나리오가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장기적인 성장을 낙관적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라는 차트가 공유가 됐는데요. 현재 3.02에서 3.03달러에 지금 저항선을 계속해서 터치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3.03달러를 돌파하고 추가적인 강한 상승까지 나와줄 수 있을지 리플도 함께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플 XRP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의 실시간 채팅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춤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뭐 시청자 초대 가나요? 이래서 여기를 모셔놓고 우리가 방송을 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시는데 5천 원 가면 당연히 그런 거 해봐야죠. 5천 원 갔으면 네,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닌가요?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어요. 그 아, 시점은. 진짜요? 네.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춤만 추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리플이 5,000원까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들 살펴봤고요. 이번엔 좀 특이점이 온 코인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레이더 바로 시작해 보시죠. 네, 오늘 코인 레이더에서 첫 번째로 잡힌 코인은요,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노스 차트는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지난달 8월 마지막 주에 급등이 있었습니다. 이날 49.04%까지 상승했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상승폭을 좀 줄였습니다. 종가는 25.34%로 상승을 했고 현재는 좀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0.55% 상승했는데요. 그래도 잘 버티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와의 협업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걸까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협업을 발표했을 때 네.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많이 오르게 되면은 반대로 떨어지는 구간도 굉장히 심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버텨주면서 네. 그래도 조정까지는 올 수 있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루스 소셜과 최근에 새로운 계획을 또 발표했어요. 어떤 거죠? 혹시 트루스 소셜 쓰시고 계신가요? 트루스 소셜 가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볼 때 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보통은 그렇게 네. 쓰고 있는데 이제 이 트루스 소셜을 애용하는 그리고 이제 트루스 플러스라고 네. 사용자들이 이제 그 트루스 소셜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네. 여기서 보상받는 그 보상 토큰이라고 했죠. 네. 그게 이제 재미라는 건데 이거를 크로노스로 전환할 수 있는 보상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또 약간 그때 어제 배웠는데 이 용어 야퍼. 네, 맞습니다. 야퍼 느낌이네요. 아하. 야퍼는 보상받는 조금 다릅니다. 좀 다른 어쨌든 느낌. 달라요? 네. 이게 블로그 죄송합니다. 약간 야퍼는 어떻게 보면 다른 얘기인데 네. 블로그를 썼을 때 네. 받아가는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뭐 프로젝트 크로노스에 대해서 분석글을 써라라고 했을 때 네. 이제 분석글을 열심히 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프로젝트에서 이거를 보고 보상을 하는 거죠. 열심히 썼으니까 뭐 좀 줄게.
뭐 보상을 좀 줄게 이런 식으로 좀 주는 게 야퍼고 네. 이거는 그냥 이제 트루스 소셜 사용자들이 네. 어떻게 하다 보면은 뭐 재미나 뭐 도토리 같은 거 얻게 되잖아요. 네. 사이드월드로 치면은 네. 요런 거를 이제 크로노스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현금화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 보상을 뭔가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트럼프 미디어 그룹이 앞서서도 64억 달러 규모의 매입을 목표로 하면서 네. 크로노스 매입을 목표로 하면서 이 CRO 트레저리 전략을 설계했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잼까지 도입하게 되면서 이 CRO에 대한 사용성을 더 늘린 거죠. 아하.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 트루스 소셜을 하게 되고 그렇죠. 트루스 소셜을 하다 보면은 잼을 얻고 잼을 얻으면 크로노스를 교환하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네. 사실 크로노스가 좀 유망하다. 좀 이제 상승을 했지만 네. 하락에도 버텼을 수 있던 이유가 이런 좀 네. 재밌는 이 재밌는 보상 구조를 보상 구조인 만드는 거죠. 네. 재미라는 보상 구조를 만드는 이 크로노스인데 크로노스의 거래 흐름은 현재 어떤 상황이죠? 약간 그래도 횡보하는 느낌인데. 네, 지금 8월 26일이었나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파트너십 소식을 전해왔을 때 네. 그때 순간적으로 정말 가격이 스파이크처럼 탁 튀고 그 뒤로는 좀 가격 일부 되돌림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0.36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0.25달러 부근에서 가격이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전문가들은 차트적인 관점에서 기존에 우리가 딱 스파이크 치고 올라갔을 때 그 고점 부근인 0.35달러를 돌파를 해줘야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버텨주고 있는 0.2달러의 지지선이 깨진다면 추가 하락에 대한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코인들 중에서 이렇게 유틸리티가 명확한 코인들을 찾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처가 네.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 크로노스 같은 경우도 원래 크립토닷컴 거래소의 코인인데요. 네. 다만 거래소 외에 다른 곳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나오면서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추가 하락에 대한 위험보다도 오히려 0.35달러를 돌파해서 직전 고점인 0.7달러 부근까지의 상승을 오히려 기다려보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9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 크로노스닷컴, 이 크로노스 코인과 함께 여러 가지 좀 이벤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 사용 사례와 함께 데이터들이 증가되는 수치가 공개가 된다면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힘이 훨씬 더 강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용처가 명확하다는 게 되게 이 코인의 매력인 것 같은데 크로노스도 저희가 계속해서 흐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순간 시청자가 200명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너무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이번에는 도지코인 드디어 좀 오랜만에 살펴봅니다. 도지코인 화성 갈끄니까 코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세 좋습니다. 어제 오늘 상승 흐름 계속 좋고 계속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이 볼리저 밴드 상단을 4번 이상 치면서 이 상승 기류를 타는 게 아닌가라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빅뉴스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녁이죠. 이제 미국 시간으로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이 기대감이 있는데요. 네. 이제 도지 ETF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 출시됩니다. 네. 네, 미국의 자산 운용사인 렉스 쉐어스랑 오스프리 펀드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주목하셔야 될 점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이제 그 자산을 100% 보관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케이맨 제도에 있는 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이 증권법을 좀 피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SEC의 상장 규정 변경 이제 19B-4인데 네. 요거를 조금 우회해가지고 조금 쉬운 투자회사법을 통해서 상장이 된 거죠. 네.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또 밈코인에 대한 또 관심이 크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도지코인, 네. 우리 도지 파더들이 도지코인이 되니까 네. 다음 타겟은 누구냐 했을 때 뭐 퍼치 펭귄, 퍼치 우리 펭귄. 펭귄이 펭귄. 있겠고, 네. 강아지, 봉크가 있겠고, 네. 뭐 또 시바 이누도 있겠죠. 네. 이러다 보면 이런 코인들이 줄줄이 지금 같이 묶이고 있고 네. 무엇보다 또 트럼프입니다. 오피셜 트럼프랑 멜라니아 네. 이 두 가지 밈코인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도지코인이 밈코인으로 시작했는데 현물 ETF까지 승인을 받게 되면 다른 뭐 밈코인들도 ETF 승인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퍼치펭귄 특히 좀 기대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큰 호재 힘입어서 이렇게 쭉
쏘고 있는 도지코인 앞으로 화성 진짜 갈 수 있을까요? 거래 흐름 살펴주시죠. 네, 저희가 앞에서도 크로노스 유틸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유틸리티가 없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멍멍 도지코인입니다. 쓰임 거래처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 네. 유명세에 비해서 참 네. 쓸데가 없는 게 바로 도지코인인데요. 그렇죠. 사실 네. 일론 머스크의 입 말고는 네. 사용처가 없는 게 도지코인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 10위권 안에서 몇 년째 이름을 올리면서 네. 좀 든든한 역할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 네. 이런 도지코인이 드디어 한 건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ETF 출시 엄청난 호재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다만 이러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가격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죠. 지금 전일 대비 한 3% 정도의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전고점 대비해서는 사실 굉장히 좀 낮은 수준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예측하기로는 지금 롱과 숏에 대한 포지션이 0.22달러에서 0.26달러 사이에 몰려있기 때문에 해당 부근에서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0.24달러를 지나가고 있는데 1차 목표가로는 0.26달러 그리고 만약 돌파하게 되면은 0.28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차트적인 관점에서 풀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0.24달러에서 뭐 0.28달러 크게 뭐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지금 관점에서는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는 있다. 다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라 말씀을 네, 드려야겠습니다. 확실히 전에 이 전고점을 좀 뚫어줘야 폭발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텐데 그쵸. 전에 너무 높게 상승했다가 빠지다 보니까 지금 상승하더라도 조금은 이 저항에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도지코인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코인레이더에 잡힌 코인은 옴니 네트워크입니다. 옴니 네트워크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옴니 네트워크는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어제 좀 급등을 했어요. 어제 25.47%까지 상승했다가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16.26% 종가 마무리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옴니 네트워크가 급등한 이유 무엇입니까? 일단은 리브랜딩이라고 해서 리브랜딩이요. 새로 이름을 바꾸고 조금 다시 태어나는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네. 되게 리프레시하게 네. 우리는 사업을 피벗을 하거나 아니면 그동안의 이름을 조금 바꾸면서 개명이죠. 네. 개명을 하면서 어허. 새로운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거야. 네. 이렇게 하긴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옴니 프로토콜이 노미나라고 이름을 새로 지었습니다. 네. 네, 원래 같은 경우에는 노미나가 약간 이제 노미나죠. 얼리 어답터를 위한, 그러니까 빌더를 위한 좀 프로토콜이었다면은 네. 현재로서는 좀 가장 핫한 탈중앙화 금융 이쪽에 도전을 하게 되면서 네.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홀더들이 조금 기대감이 올라간 게 아닐까라는 걸로 보이고요. 네. 이제 이 노미나 네트워크가 이 이더리움 레이어 2를 연결하는 이 크로스 롤업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이더리움도 상승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레이어 2의 관심도 높아지는데 네. 이제 레이어 2가 정산을 쉽게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시스템이 계속 유망한 상황에서 네. 좀 리브랜딩을 하는 타이밍이 좋았다라고 네. 지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과 연관되어 있어서 이더리움 상승세에 힘입어 같이 상승을 했고 동시에 이름을 개명하면서 상승을 한 이 옴니 네트워크 이제 노미나라고 불러야 되죠? 네, 맞습니다. 네, 노미나인데 온체인 데이터상의 흐름 어떤가요? 네, 지금 차트적인 관점으로의 좀 전망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 코인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엄청난 좀 조정을 겪은 대표적인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직전 고점을 놓고 봤을 때는 뭐 28달러까지도 오름폭을 키웠었다가 지금 3.5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점을 먼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엄청 떨어졌군요. 엄청 떨어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계적으로 오름폭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직전 고점까지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라는 게 현실적인 관점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이 옴니 네트워크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250%의 상승 여력 전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옴니 네트워크 7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차트 관점도 있었고요. 네. 목표가를 놓고 봤을 때는 1차, 2차, 3차 모두 4달러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중요한 건 3.6달러 위에서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지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3.6달러 아래 가격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 지지선 아래에서 가격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변동성은 좀 각별히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두 기자님이 정성껏 준비해온 알찬 소식들까지 전할 수 있었습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도 저녁 6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인 마켓워치 줄여서 코마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